소망 풀어놓기, 자유의 바람에 내맡기기. 내가 섬세하게 모델링한 소망을 우주로, 공간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신은 그에게 대답했다. 너의 삶을 내가 편한 대로 가꾸어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한다. 결코 그 외의 다른 식으로는 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페라리는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페라리는 각자가 품은 소망이죠. 이 차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고 파워 스티어링을 갖췄고 밝고 선명한 색의 차체와 부드러운 가죽 의자로 꾸며졌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띠도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오직 타이어와 서스펜션만 남은 상태입니다. 제5장의 5번째 법칙은 좋은 타이어와 서스펜션에 해당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길을 아주 명확하고 적절하게 가고 있음을 확신케 해주고 차와 기분 좋은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고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줍니다. 이 법칙을 모르고서 소망을 빠르게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칙을 상세히 알고 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소망 실현을 와해시키는 실수를 해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소망을 아주 강렬하게 바랐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반년 동안 아주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지났어요. 당신은 너무나 강렬히 그것을 원했기에 애를 쓰다가 결국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됐고 당신은 꿈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그 소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말입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밀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주 강렬히 원하는 동안에는, 즉, 소망을 아주 열심히 붙들고 있을 때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델링을 풍선 불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 풍선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으로서 만들어져서 아스트랄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풍선을 손에서 놓아주어야 그것은 아스트랄계에서 물질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풍선이 바람을 타고 당신의 시야로부터 멀어져서 끝없는 하늘로 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소망은 보통 무거워서, 즉,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강렬히 원하기 때문에 쉽게 실현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묶어놓고는 어디든 가지고 다닙니다. 곰돌이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기돼지 피기처럼 말이죠. 이처럼 풀어놓지 못한 소망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한 다발의 풍선들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죠. 그러니 당신의 소망들을 풀어놓으세요. 당신 자신을 그 소망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숨쉬기가 쉬워지고 소망들도 빨리 실현될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주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사실 내려놓는 것은 아주 멋진 느낌입니다. 그것을 한번 맛보세요. 당신 자신을 풀어놓으세요.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겁니다.
이는 당신의 소망뿐 아니라 당신 자신도 함께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배워서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당연히 실제로 이것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나의 모든 소망이 심지어 아주 큰 소망까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나는 그것에 매달리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소망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것들은 곧 나의 물질계로 날아왔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소망을 성취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소망을 풀어놓음으로써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을 열었지요.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교회에 넓고 멋진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꿈꾸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교회의 공원과 자연과 가까운 장소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망을 매우 진지하게 바라고 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속에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큰 기쁨을 느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주 밝고 자세하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아파트에 들어갔죠.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파트가 정확히 어떻게 그녀에게 찾아올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걱정에 휩싸이고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신경쇠약 때문에 남편과 싸워 헤어졌고 직장에서도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장을 찾아야 했죠. 당시 우리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나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망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막 얻은 참이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는 내 생각을 그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겨우 한 달 뒤에 나는 그녀로부터 새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정확히 자신이 꿈꿨던 지역의 방 3개짜리 아파트였지요. 그녀는 말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그녀 자신이 아예 그 집을 구입할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풀어놓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풀어놓은 소망은 반드시 물질계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고 형성하고 사랑과 기쁨의 상태에서 모델링한 다음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일은 그렇게 벌어집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실험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이런 의문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지금 내게 이 소망은 너무나 소중해. 때로 우리는 가족과 사랑보다도 소망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그런 소망을 과연 어떻게 해야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몹시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는 효과가 좋은 방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 이 간단한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던 나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지요. 이 방법은 내 삶에서 중요한 소망들이 실현되도록 오래전부터 나를 도와줬습니다. 나의 비밀스러운 야망들 말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앉아서 명상하면서 커다란 사랑과 기쁨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상세히 모델링합니다.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의 소망에 관한 모델링만을 하루에 5분에서 10분간 실천합니다. 딱 4일 동안만. 4일이 지나면 의식적으로 이 소망을 흘려보내세요. 다시는 이 소망으로 우리 자신과 우주를 괴롭히지 마세요. 딱 4일만 모델링하고 잊어버리세요.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어떤 소망을 완전히 포기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바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4일 후에는 다른 소망으로 넘어가세요. 그 소망에 대해서 이전과 똑같이 진지하게 모델링 하세요. 또 4일 후에는 새로운 소망을 택해 다시 시작하세요. 이렇게 4일마다 의식적으로 소망을 바꾸어 나가세요. 이전의 소망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세미나에서 멋쟁이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90개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겠네요.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1년 내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씨름하며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1년에 90개의 소망을 부드럽게 모델링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들은 우리의 기대나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현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소망을 이루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즐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기쁨은 고작 하루 혹은 그보다도 짧은 시간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다른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했습니다. 삶의 매 순간 기쁨을 얻고 기적을 즐기는 대신 쓸모없고 소모적인 에너지 작업에 스스로 집착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완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삶의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마술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건강한데도 임신이 안 되는 커플들의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자고 약속했었지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결과에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그 소망은 너무도 중요해서 그들은 그것에 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끝없이 임신을 시도합니다. 그들 삶의 목적은 오직 아기를 갖기 위한 몇 시간의 육체 운동에 속박되고 맙니다. 나는 아기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미래의 결과만을 쫓고 있는 몇 시간의 성행위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미친 듯이 추구하는 태도를 그만둔 여성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우주와의 싸움을 멈췄습니다. 임신이 됐니 안 됐니 하면서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저 소망을 모델링하고 파트너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파트너와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랑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엔 아기를 갖게 된 경우도 많았지요.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했으나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다면 마음을 비우세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내맡기세요. 목적 없는 사랑에 굴복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신은 당신에게 기적의 가능성을 줄 겁니다. 의사에게서 어떤 진단을 받든 그것이 겁에 질리거나 상심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지 우주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할 이유일 뿐입니다. 모든 걱정을 내던지고 휴가를 떠나서 그저 즐기다 돌아왔을 때
작은 선물을 받게 된 커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되는 놀라운 느낌 말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성공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목표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외적 조건과도 무관하게 절대적 행복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 현실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멈추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행복 속에서 소망을 모델링합니다. 특별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기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든 말든 말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행복하니까요. 원하면서도 동시에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면서도 동시에 원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집착 없음, 즉 무위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실현 여부는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직 그런 상태라야 그 소망은 우리가 친구가 되어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소망, 꿈, 자유를 빼앗습니다. 집착당하는 소망은 세상에 갇혀 있기에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착을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행복이 강물처럼 흘러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망은 빠르게 실현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세상을 둘로 나누었고 거기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흰 것과 검은 것.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저것은 원하지 않아. 이것을 하고 저것은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런 이원적 사고방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이 그 느낌을 흐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과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걸까요? 사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서 주입당한 관습적 신념일 뿐입니다. 예컨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눈은 그저 눈일 뿐입니다. 눈은 썰매를 타는 기쁨, 눈싸움하는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반면 눈사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좋고 또 똑같이 나쁩니다. 이런 관념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세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행복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길거리에 진창이 더는 당신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은 행복합니다. 상사가 소리쳐도 당신은 그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을 뿐이라고 이해해 줍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핵심을 보기 때문에 그저 행복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질을 그리고 모든 것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가슴 깊숙이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대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당신의 꿈은 간단히 실현됩니다.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행복하기로 선택하세요. 소망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행복을 느끼세요. 그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행복을 느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기초로 행동할 때
모든 일은 쉽게 이루어지고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의 본질을 기초로 행동할 때, 우리의 본질을 기초로 행동할 때 모든 일은 쉽게 이루어지고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자꾸 성급하게 확인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실현될까? 어쩌면 내일? 정말 그렇게 빨리? 당신이 그저 바라는 바를 모델링하는 대신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다면 이는 지금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풀어놓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의 미세한 끈으로서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완전히 놓아버리세요. 다시는 떠올리지 마세요. 그럴 때에만 그것은 실현될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말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아파트, 자동차, 애인 등을 우연히 얻게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이 정말 꿈꿨던 대로 다 되었다고 상기시켜 주고 나서야 당신은 아, 정말 내가 그랬었네 하고 그것을 기억해냈지요. 당신은 언젠가 그것을 꿈꿨었고 그런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풀어놓기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명상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행복하세요. 지금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행복감입니다. 여기에 소망의 실현은 부수적 효과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기쁨을 얻는 법을 배웁니다. 청소, 설거지, 음식 준비 등등 이 모두가 더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 주변 세상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착의 한계를 벗어나 모든 것에서 기쁨을 얻고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사랑과 기쁨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그 빛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더욱 밝혀줄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가르침은 고통의 핵심인 집착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수피즘, 힌두교, 기독교, 불교와 그 밖의 다른 가르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은 신경과민, 상실의 두려움,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 사랑과 기쁨을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집착이 일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오히려 고문과 같습니다. 그들은 의심과 불신, 상실의 두려움 탓에 서로를 묶어두려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온전히 숨을 쉬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타인과 함께 삶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당신의 주먹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뭔가를 꽉 쥐면 거기에는 생명의 공기가 없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펴서 거기에 공기가 있는지 또 자유의 느낌이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있지요.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 사람이 당신 가까이에 머물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는 숨이 막히고 자유를 뺏겼으므로 곧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삶 속에서 자유의 느낌을 찾아다닙니다. 당신이 가까이 있는 뭔가를 꽉 쥐는 태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기꺼이 당신 주변에 머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오아시스로부터 물을 마시게 해주는 존재니까요. 나 자신을 신뢰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것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책을 읽기 전과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이고 나도 그런 결정을 존중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강한 집착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바샤와 결혼하고 싶어. 그 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어. 그들은 그저 행복하겠다는 소망보다 특정한 무엇, 특별한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받습니다. 예컨대 바샤가 급작스럽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 수도 있지요. 우리가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고 자유를 빼앗을 때 그는 도망을 가거나 술독에 빠지곤 하는 법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불행해지지요. 특정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대신에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상대방이 가져야 할 특징을 모델링 했으면 사랑으로서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밖에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든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집착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먼저 사랑을 키우고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사랑은 에고의 욕망을 상쇄시키는 기쁨입니다. 이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스스로 더 나아지도록 돕게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모든 것을 당신의 에고가 바라는 그대로 정확히 변화시키려고 하지요. 그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당신을 진정으로 즐기게 한다. 그러나 집착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상대방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를 사랑하고 그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집착은 둘 모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주의입니다. 당신이 가진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것과 영원히 작별 인사를 하세요. 다시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저 매 순간 행복과 사랑의 느낌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세상에 마음을 여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기쁘게 그것을 내어주세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사소하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당신에겐 소중한 것들을 많이 내어주도록 노력하세요.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도 그가 당신의 선물을 어떻게 다룰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선물하세요. 당신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나누세요.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쌓아두었던 물건들 말입니다. 뭔가와 가볍게 헤어지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뭔가가 역시 가볍게 다가올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책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선물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이 세상과 나눌수록 당신의 집착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돌아오겠지요. 당신의 소망과 능력에 맞게 100루블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잔돈으로 만들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돈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즐겨보세요. 100루블은 3,000원입니다. 당신은 그걸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밖에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배우는 중이니까요. 중요한 점은 나눔을 진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얼마나 많이 집착하는지, 당신의 그런 습관이 얼마나 질긴지를 추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도록 풀어 놓으세요.
그것들을 놓아 보내고 더욱 행복해지세요. 세상을 향한 커다란 사랑을 간직하세요. 이 연습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됨을 느끼세요. 사랑으로서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으라. 여기까지 책 미래 모델링 5장이었습니다. 소망을 꽉 붙들어 매지 않고 날려보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자는 러시아의 유명한 초능력자이고요. 이름은 비텔리 기베르트입니다. 1988년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영혼의 발달과 신비 지식에 큰 관심을 가졌고 러시아 TNT 방송국의 인기 TV쇼인 초능력 겨루기에 출연하여 뛰어난 예지력과 최면술 치유력을 시연해 보임으로써 우승을 차지하며 24세의 젊은 나이에 스타가 되었다.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면서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미래 모델링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각종 기부 행사에도 애정을 쏟고 있다. 비탈리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단지 미래의 사건들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의식을 조절할 능력을 갖췄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다고 믿으며 그 열쇠인 조건 없는 사랑의 상태 속에서 사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